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 369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뜨거운 승부를 이어나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수익률 369% 중에 선택해서 도전하면 되는 건데요. 만약 3%를 선택하면 목표가는 플러스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가 됩니다. 도전자들은 100초 안에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만약 목표가에 달성하지 못하면 당일 종가에 매도가 됩니다. 여기에 매달 1일마다 또 수익률 1위의 도전자도 뽑게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죠. 네, 어제 하루 만에 6% 도전에 성공한 도전자는 바로 김용환 매니저죠. 우크라이나 재건과 원전 관련주, 또 여기에 수주 모멘텀까지 풍부한 종목으로 유신을 뽑았습니다. 27,850원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무려 8% 가까운 수익을 달려줬고요. 신광선 매니저는 물류의 자동화 공정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대무벡스에 주목합니다. 어제 최고가 기준으로 2% 가까운 수익을 하루 만에 기록했고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라고 하면서 로봇주가 주목을 받고 있죠. 최현덕 매니저는 가장 관련이 깊은 기업으로 에브리봇을 준비했습니다. 33,200원의 고점을 형성하면서 2.5% 수익을 챙겨줬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공장 쪽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라온테크를 준비했고요. 어제 지수가 좀 빠졌었는데도 종가 기준으로도 2%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목표가에 달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종가에 매도가 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도전자들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현덕 매니저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룽투코리어가 초반부터 급등하고 있어요. 리뷰부터 해볼게요. 네, 오늘 게임주의 모습 좋은데요. 룽투코리아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블레스 이터널 사전 예약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초에 이제 좀 오픈을 할 예정인데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8월 달에도 중국의 판호가 중국 게임사들을 통해서 나올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도 수혜주기 때문에 룽투코리아는 지금도 바닥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룽투코리아는 계속해서 홀딩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덱스터도 오늘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지 리뷰부터 해볼게요. 네, 오늘 게임주부터 메타버스까지 지금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20%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제 보면은 이 YTN 뉴스에 또 버추얼 휴먼까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지금 이 가상 인간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 메타버스가 아주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 VFX에서 1등 기업인데요. 지금도 수익이 좀 나 있습니다만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요, 2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2만 원까지 충분히 노려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6%에 도전하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하나 할 거고요. 좀 시장가로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인포뱅크라는 기업인데 현재가 15,300원에 바로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39290인데 이 인포뱅크는 이 애플의 카플레이하고요, 그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대표적인 자율주행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아침부터 세게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이 이 레벨 4에도 있어서 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선전시의 로보택시 운행을 좀 허가하면서 글로벌 자동차들의 어떤 이 자율주행 실험으로 지금 중국으로 집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연말에 레벨 3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해서 중국보다 이제 5년 정도가 뒤져 있다, 이런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치고 나가는 이 자율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또 안 쫓아갈 수가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업들의 투자와 그다음에 정부 정책까지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자동차 안전지원 규칙을 개정해서 레벨 4 운행 허가했고요. 독일도 지난해 레벨 4 이 실용화를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가고 있고, 여기 이제 한국이 지금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제 뭐 캠시트 같은 경우 시간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로 인포뱅크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자율주행이 부각되면서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인 인포뱅크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현 매니저 만나볼게요.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의 공략주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현재 제가 말씀드릴 때가 10,900원대에서 이제 주가 탄력이 꾸준하게 좀 되고 이제 유행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유엔법 제정 부분에 대한 기대고 또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제 슈퍼 너로에서 이제 수직 이착륙 부분을 공개를 했다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계속 부각되는데 좀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19,900원대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일단 12,900원대가 아마 1차 저항선으로 보는데 위에 61선 이평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변동성 없이 반등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켄코 에어로스페이스 누적으로 상승률이 12%가 넘어가고 있네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종목은 지금 현재 약간은 이제 밀어줘서 좋습니다. 매수가는 59,400원대입니다. 약간 낮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해성 DS입니다. 해성 DS.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바로 리드프레임 관련주입니다. 특히 이제 패키지판 설비 투자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부분이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분기 최고의 실적 달성했죠. 그래서 매출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캐파 증설입니다. 지금 캐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당히 이번에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규 시설 투자를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한 10월 정도 이제 양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50억, 100억 정도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부각돼요. 그래서 또 이제 신규 투자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600억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매출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삼성전자가 전체전자 8월 15일을 아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8.15 특사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삼성그룹이 입지가 좋아질 때는 최근에 M&A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봇 관련주가 그래도 최근에 한번 떴고요. 또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이제 최근 쇼티지나 차량용 반도체 부분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또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낙폭가대에서 단기 입형의 정배열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오늘 현재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이고 또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 해성 DS를 준비했습니다. 김용환 매니저도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몰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유신으로 어제 6%에 도전했는데 하루 만에 8% 가까운 수익을 냈어요. 네, 네.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좀 예상했던 재료가 어제 나와주면서 갑자기 급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목표가 정확히 달성됐고요. 제가 6% 목표가를 말씀드렸던 거는 딱 그 자리 정도가 단기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전 369의 어떤 성격상 단기 수익을 좀 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이 좀 진행했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유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뿐만이 아니고 국내 토목 관련된 또 기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정책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좋은 타이밍이 오게 되면 또 신자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축하드린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 유신을 뒤를 이을 수 있는 오늘 종목도 이제 공급 정책 관련된 부동산 정책주입니다.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뒤를 이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관련주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 나오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2,215원입니다.
덕신하우징 공략해보죠. 코드번호 090410이네요. 090410. 덕신하우징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가장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들을 때마다 수혜도 좀 크게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흐름들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덕신하우징에 대한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다음 주에 정부에서 공급 대책 발표가 있죠. 바로 전국 250만 호 플러스 알파로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 이 덕신하우징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자재 관련된 또 이제 데크플레이트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최대 수혜주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 회전이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좀 대폭 성장 예상되는 부분들이니까 차트상 본다 하더라도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하는 자리거든요. 부담 없이 오늘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6% 정도 목표로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보다는 일단 다음 주까지 보면 수익 관점 보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죠. 신광섭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 6%에 도전하는 기업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어젯밤에 이제 대만 이슈가 좀 많이 불거져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흔들렸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고요. 그 관련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가가 6,700원이고요. 6,700원에 실시간 편입하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00910이고요. 유니온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미중 갈등 히토류 관련주라고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갖고 있는데 지금 증시가 약간 좀 밀리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지금 5% 정도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모회사입니다. 모회사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는 의미 없지만 중요한 건 오늘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9시 30분에 대만 총통을 면담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TSMC CEO까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잠깐 흔들리면서 유니온 시리즈들이 움직였던 배경은 중국의 그 관영지죠. 황구시보에서 정치 엽기 펠로시 중국은 보복을 일회성으로 안 끝날 것이다라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증시가 지금 흔들리는 구간들이 그 미중 갈등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오늘 중으로 뭐 플러스 6%로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지만 아마 펠로시가 대만을 떠나도 그 관련돼서 관세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또 한번 서로 치고받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플러스 6%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도전자까지 만나봤고요. 우리 도전자들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용환 매니저는 부동산 정책주의자 또 올해 실적의 대폭적인 성장을 예상하면서 오늘 덕신하우징을 꼽았습니다. 신광섭 매니저는 대표적인 히토루 미중 갈등 관련주죠. 유니온을 준비했고요. 최현덕 도전자는 자율주행차 관련주 인포뱅크에 주목했습니다. 황대현 도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죠. 해성DS 수익률은 3%에 도전합니다. 네, 8월 초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